안녕하세요. 홍당무 연구소의 이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수 치는 게 습관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일하는 중에 좀 편안한 상태에서 발표 불안의 원인, 발표 불안이 선을 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편하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저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붉어지는 거가 뭔가 싸움에 나가서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는 컴플렉스 같은 거였어요. 얼굴이 붉어진다는 게.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친구랑 밥을 먹는데 그 친구가 나는 굉장히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좋고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 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안면 홍조증이 있는 친구였거든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거가 제 스스로가 좀 약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제 얼굴에 열감이 느껴지는 거를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겁니다. 얘기를 하다가 몇 번 얼굴이 막 달아올랐는데 그 얼굴색이 울그락불그락 했다가 또 가라앉고 울그락불그락 했다가 가라앉는 게 그 본인이 신경을 안 쓰니까 저도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아, 이게 얼굴 붉어지는 거가 당사자가 신경을 별로 쓰지 않으니까 이게 별거 아닌 일이었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좀 편안하고 가볍게 너무 막 각 잡고 막 조명 쏘고 퀄리티 좋은 영상으로 뭔가 준비를 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오늘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과 초조함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자기 모습을 거부하는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누구나 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긴장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1대1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긴장감을 흘려보내고 초반에 좀 긴장되고 목소리 하다가 얼른 흘려보내고 자기 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긴장감과 불안감이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누구는 내성적이고 누구는 외향적이어서 아니에요. 제가 생각을 바꾸면서 어떤 발표 불안에 대한 저의 관점을 바꾸면서 가장 쉽게 받아들이게 됐고 가장 이거를 좀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안에 떠는 내 모습을 받아들이는 부분이었어요. 발표 불안에 힘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발표에 긴장하는 내 모습을 거부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불안하는 내 모습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원래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덜덜 떨고 목소리가 떨리고 머리가 하얘지고 이거를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생각에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좀 떨 수 있지. 얼굴 좀 붉어질 수 있지. 예전에 누가 저한테 정아야, 그 얼굴 빨개지는 게 그게 뭐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냐? 얼굴 빨개질 수 있지. 그럼 저는 속으로 네 일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 나도 그래 얼굴 좀 빨개질 수 있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싶다. 근데 그게 편한 일이 결코 아니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사업 발표회를 하고 시장 분석 자료를 얘기를 할 때 목소리가 떨리거나 얼굴이 붉어지면 순간적으로 약간 정신이 나가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의 마음가짐은 어떤 거였냐면은 얼굴이 막 열감이 나고 얼굴이 붉어지면은 그걸 가라앉히려고 막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땀아 나지 마라. 위야 소화를 잠깐 멈춰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오락실 가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2살 터울의 오빠가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를 다니기 전부터 오빠랑 오락실에서 그 당시에 뭐 원더보이, 너구리, 1945, 보글보글, 또 뭐를 했었죠? 뭐 온갖 오락실에 있는 오락을 같이 하면서 놀았는데, 저는 요즘도 오락실 가는 거를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근데 오락실이 많이 없어졌어요. 최근에 다니는 곳은 좀 크고 게임 종류가 많아서 좋기는 한데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걱정이 좀 돼요. 저는 오락실에 가면은 틀린 그림 찾기도 되게 좋아하고요. 철권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자동차 운전도 좀 재밌고, 에어하키도 재밌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락실 게임은 농구 게임이에요. 그 농구 게임이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기계는 특정 점수만 넘으면 5판까지 할 수 있어요. 1,000원을 넣고 5판까지 할 수 있는데, 첫 판은 50점, 150점, 250점. 이거 왜 다 알고 있는 거지? 350점, 500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점수 포인트를 넘어가면 보너스판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그 기계에 농구 골대가 이렇게 있고 왼쪽에 그 기계에 오늘의 가장 높은 점수가 표시가 돼 있으면 깨보자 라는 도전의식이 생겨서 더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락실에서 농구를 할 때 제한된 시간에 실수 없이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긴장감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심장이 막 빨리 뛰기도 하고, 손에 땀도 나고, 막 입고 있던 자켓도 막 벗고 그 농구 게임에 집중을 합니다. 그때의 내 몸 상태랑 발표하기 전에 긴장감에 휩싸였을 때 제 몸 상태가 증상이 똑같은 거예요. 발표 전에 긴장될 때 심장이 뛰고 얼굴이 빨개지고 손에 땀이 나고, 그 상태가 오락실에서 농구를 할 때 제 상태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제가 이거를 깨달았을 때 좀 허무했어요. 진짜 좀 뭐야? 왜냐면 이게 알기 어려운 게 아닌데 그 2개를 연결시켜서 생각을 못한 거예요. 우리 뇌에 불안의 감정을 조성하는 그 영역이 일종의 생존 본능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위험한 대상과 온 힘을 다해서 맞서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전력 질주를 해서 도망을 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그 불안한 상태예요. 근데 발표라는 거는 내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것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그 발표랑 그 불안한 감정 사이에 이상한 생각으로 이 2가지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그 조건화와 역조건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발표는 내가 맞서 싸우거나 도망쳐야 되는 대상이 전혀 아님에도, 아니 뭐 발표 못한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픽 쓰러져서 뭐 제 생명에 위협을 느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표랑 그 불안한 감정 사이에는 이상한 걸로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락실에서의 내 몸 상태는 전혀 뭔가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근데 발표를 앞두고 긴장할 때 제 몸 상태는 그 상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너무 바보 같고 한없이 약하게 느껴지고, 와 진짜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 이거 하나에 내가 이렇게까지 몸이 반응을 보이나, 내가 이렇게까지 얼굴이 빨개지고 긴장해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긴장하는 내 모습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긴장할 수 있다 라고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을. 발표할 때 긴장이 막 되면 긴장이 되는구나. 얼굴이 붉어지면 얼굴이 붉어지고 있어. 손에 땀이 나면 손에 땀이 나. 그때 이거를 누군가가 알아채지 않았으면 좋겠다. 티내면 안 돼. 드러나면 안 돼라는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얼굴 좀 붉어져도 괜찮아. 이거 좀 실수해도 괜찮아. 나는 긴장을 하는구나. 나는 불안해 하는구나. 긴장하면 안 돼, 불안하면 안 돼라는 그 생각이 교감신경을 자극시켜서 평균적으로 30초에서 1분 미만 정도의 불안감과 긴장 상태가 지속이 돼야지 그 표준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그 증상에 내가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막 생각을 하면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그 증상이 더욱 증폭됩니다. 실제로 내 불안감은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의 증상은 내가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을 붓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은 그냥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얼굴이 또 빨개지고 있구나. 좀 떨리구나. 머리가 하얘졌구나.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있구나. 그냥 이러고 긴장하는 내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졸린 그런 얘기일 수 있지만 저의 경우는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발표하거나 얼굴이 붉어지면, 발표를 할 때 얼굴이 붉어지면 예전처럼 막 이러지 않아요. 얼굴이 빨개졌구나. 심장이 빨리 뛰고 있네. 라고 그냥 흘려보내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이야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가 하는 말에 좀 더 몰입하게 돼요. 사람은 저희 발표 불안계 고수님께서 자주 해주시는 말씀이신데, 그분을 초대하면 좋을 것 같다. 그죠? 초대를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것도 재밌겠다. 사람이 생각? 근데 제가 좀 피곤해서 발음이 좀 꼬이기 시작했어요. 생각과 말과 몸이 일치할 때 가장 힘이 있고 전달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내 화자인 내 스스로도 몰입할 수 있고, 지금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시장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빨개진 거야. 그러면은 머릿속은 얼굴이 빨개졌어. 이러면 안 돼. 라고 생각이 다른 데 가고, 몸은 원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데 뭔가 긴장한 증상이 드러날까봐 이렇게 하면 티가 나나 저렇게 하면 티가 나나 하면서 생각과 말과 몸이 분리가 되는 순간 말을 하고 있는 저도 그 내용에 집중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제가 하는 말에 힘도 약해지고 설득력도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긴장감이 막 올라와서 생각이 분산될 때 모르겠다 하고서는 해야 되는 말에 집중하는 거에 신경을 더 써보고, 나는 불안할 수 있어. 나는 초조할 수 있어. 실수도 할 수 있어. 얘기를 하다가 내용을 까먹을 수도 있어. 근데 뭐 어쩌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서 불안에 떠는 내 모습을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마음가짐 하나가 발표에 대한 저의 태도를 아주 크게 바꿔놨어요. 저는 아주 큰 변화를 느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발표 불안인들 중에서 이거 한번 시도해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조만간에 다른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